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으로도 열 수 없는 문이 마음의 문입니다. 돈으로도 열 수 없는 문이 마음의 문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 한마디에 쉽게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경찰 TV 문입니다. 7번째 시민경찰 TV 문을 크리스마스 트리 전등식과 함께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드디어 불이 밝혀졌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순서는 미국의 폴레트 갤리의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폴레트 갤리는 남편에게 13년간 폭행을 당하며 살다가 탈출한 미국 여성으로 현재는 가정폭력 가정에서 이제 벗어난 뒤에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92년 어느 날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라는 시를 인터넷에 이제 올렸고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에서 누군가가 이메일로 보내와 한국에 이제 소개된 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폴레트 갤리의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폴레트 갤리.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제 생일도 아니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우리는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가 던진 수많은 잔인한 말들에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가 미안해하는 것도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기념일도 아니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그는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악몽 같았어요. 현실이라고도 믿을 수 없었죠. 오늘 아침 깨어났을 때 제 몸은 온통 아프고 멍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가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날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그는 저를 또다시 쳤어요. 이제까지 어느 때보다 훨씬 심하게요. 만약에 그를 떠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제 아이들을 돌보나요? 돈은 어떻게 하고요? 저는 그가 무섭기도 하지만 그를 떠나기도 두려워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가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답니다. 제 장례식 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결국 저를 죽였습니다. 만약에 그를 떠날 만큼 용기와 힘을 냈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번 주 핫 이슈 브리핑 코너입니다. 최근 방송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모 대학 애국인 유학생인 재학생, 졸업생 등 69명이 여중생 1명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전원 피의자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수개월 동안 중학생인 A양을 100여 차례 불러내 성관계를 맺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학생 집단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SNS 등을 통해 A양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양 진술을 토대로 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그 졸업생 등을 전수조사한 뒤 피의자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 69명 전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긴급 핫라인 1366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디씨 브리핑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인 여성 긴급 핫라인과 관련해서 여성 긴급전화 1366 그 경기 북부센터를 제가 직접 방문하여 정인숙 센터장님과 함께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매매로 인한 피해 여성의 긴급 구조, 피난처, 상담, 법률 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등 원스톱으로 어떻게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여성 긴급전화 1366 경기 북부센터로 달려가 보시죠. 그럼 정인숙 센터장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우리 정인숙 센터장님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를 졸업하시고 2017년도부터 여성 긴급전화 1366 경기 북부센터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발로 뛰는 센터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민경찰TV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고 여성 긴급전화 1366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우리 저기 시민경찰TV 저기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네. 시민경찰 TV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인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긴급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365일 24시간 한 번도 불을 끄지 않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기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그 센터에는 그 24시간 이제 상주를 하시면서 네, 이제 어떤 긴급 전화가 왔을 때 네네.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럼 계속 상주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경찰만 3교대 근무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여기 센터에서도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또 이렇게 네, 상담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제 하디씨 브리핑 코너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외국인 유학생 등 그 69명이 그 강원도에서 아마 여중생 한 명을 대상으로 100여 차례 이제 집단 그 성폭력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사건이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이제 8월까지 그 수개월간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작년 12월부터인데 올해 8월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미성년자들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늦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미성년자는 성과 관련된 어떤 이해가 부족하고 네. 심신이 미약하다고 예,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이 그 심신 미약한 여중생을 상대로 그런 성폭행을 자행한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약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예, 이제 그리고 또 보이는 거죠. 치밀한 관계를 활용하는 것,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그렇죠. 치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도 네, 이번에도 이제 그렇기 보니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나. 그래도 이번에도 이제 접근 그 방법을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런 SNS 통해 가지고 뭐 먹고 싶냐 사줄게 아니면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 이렇게 이제 아마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것들. 그렇죠. 관계를 이제 그 또래의 여학생들은 어쨌든 대인관계 같은 기술들이 좀 그렇죠, 부족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성인들의 어떤 요청이나 제안들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그 피의자들을 이제 69명이나 되었는데 네네.
아무리 이제 그 중학생이 이제 미성년자이고 이제 그 하는데 그 동의를 해서 이제 그 성폭력을 이제 행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도 이제 만약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의제 강간 연령이 예, 13세인가 아마 13세 예, 미만이어야만 한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법적으로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예, 만 16세 16세. 미만으로 네, 그러면 이제 조정이 거의 됐습니다. 대부분 그건 중학생들은 다 해당되겠네요. 네, 이 해당되고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현재는 그 아마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13세 이제 미만이 네, 16세 미만으로 상향이 이제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의제강간으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네. 있네요. 동의했다고 보지를 않는 거죠, 법적으로는. 예, 네.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된 판단력을 발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연령이다라고 이제 보면 네, 되겠네요. 보는 거예요, 법에서. 예,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1366 센터에서는 네, 그 이런 성폭력 피해 만약에 여중생이 네, 도움을 네, 요청했을 경우는 네. 어떻게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있나요? 당연히 저희가 위기 개입해서 상담을 하고요. 네. 또 본인이 어떤 보호를 요청을 할 경우 저희가 긴급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그다음에 보다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네, 이런 스마일 센터라든지 네. 이런 데 연계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뭐 피해 진술 네.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 할 네.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도와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사전에 어떤 네. 조사가 안 이루어졌더라도 우리 네. 센터에서 어떤 경찰관들이 방문해서 네네. 이렇게 이제 진술도 받을 수 있고 네네.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이 피해자가 조금 더 오랫동안 안전한 보호가 필요하다. 본인이 또 그런 분리돼서 안전한 보호시설로 네. 갈 필요가 있다 할 때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연계해서 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적 개입도 필요하고 할 때 그럴 때 저희가 기관을 연계를 해서 보호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성 긴급 피난 이제 긴급 전화 이제 1366 센터에서는 네네. 이게 여성들이 범죄로 이제 피해 입은 여성들이 네, 정말 많은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네요,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단 피난처도 제공해주고 네. 또 어떤 긴급 구조를 위해서 또 이제 또 하시고 또 아니면은 상담하고. 또 상담을 해주시고 네. 또 어떤 의료기관에 어떤 또 검진이라든지 치료가 이제 필요하면 또 연계해주고 네네. 또 이제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면 우리 경찰관서에 또 연계해주는 등 네네. 그 많은 어떤 그러면 원스톱으로 이게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유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은 1366 센터는 우리 여기 사회에 진짜 꼭 필요한 그런 센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 그 피해자들은 참 언제든지 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기를 네. 놓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초기 지원 체계예요. 초기 그러니까 네, 이제 여성폭력 피해 초기 지원 체계. 네, 그 초기 지원 체계에서 초기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네, 그런 그러면 초기에 역할을 이제 하고 여기서 있습니다. 네, 긴급 피난 이제 보호 네, 또 상담. 상담 이렇게 이제 또 경찰 조사 또 협조 네, 이렇게 네. 해주시고 이제 더 이제 좀 더 긴밀하게 또 아니면은 또 이제 치료가 또 이제 이렇게 또 필요하더라면은 네. 다른 쪽 전문기관으로 또 이제 네, 연계를 하고 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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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센터장님, 네, 그 이제 저 생각에 좀 궁금한 것은 네, 그 코로나 시기와 또 코로나 이전 시기 네, 이런 우리 저기 센터를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라든지 전화 상담하신 분들 네. 그 통계 이렇게 숫자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좀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네. 가정폭력이 늘어났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죠? 가정에 이제 머무를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네, 이제 예. 그리고 뭐 영업 장소들이나 이런 시간이 시간이 단축하고 이제 단축이 되고 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네. 또
자녀들은 학교를 이제 또 이제 온라인 그 수업을 온라인 받는 수업이 집에 대부분이고.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네. 정말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정폭력 피해가 6% 정도 늘어났어요. 아, 이게 이렇게 저희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데부터 2020년도의 경우 작년부터 가정폭력 피해 해서 상담이 6%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방문보다는 음, 전화 상담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여기 1366 센터도 이게 전화 상담은 좀 이제 늘어나는 게 맞겠네요. 네네. 전화 상담이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그 상담이 늘어난 거예요. 많이 늘어난 거. 늘어났지만 전체 건수는 또 줄어들었어요. 아, 전체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피난처로 또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입소를 하고 네네. 그러면 입소자들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주저하지 않는가요? 어, 작년에 입소율이 떨어졌죠. 작년에 처음에 이제 네네. 네. 한 5, 60명 정도가 덜 오셨어요. 그 전해보다 전해보다도 19년도보다 그러면 2020년 경우에는 입소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럼 올해 우리가 들어 이제 백신 이제 예, 맞고 이제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에 줄어든 이유를 저도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을 하다 네. 보니까 그분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어도 집을 나오기가 주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예, 예. 나가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경찰을 만나고 또 여기 오셔서도 이제 뭐 공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코로나에 감염될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아마 주저하시고 집에서 그냥 머무르시지 않았나 싶고요. 그 비교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보급이 네. 지금 80% 엊그제 네, 80%가 그 넘었잖아요.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동반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예년으로 2019년도로 환원이 돼서 아, 예, 그러면 이제 예, 작년에는 입소율은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주저하고 여기 네, 입소하기를 꺼려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이 이제 80% 이상 또 되고 하다 네, 네, 보니까 이제 입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네. 어, 300명 미만이었거든요. 예. 네, 입소하신 분들이? 304회 미만이었는데 1년 동안. 예. 근데 저희는 아직 이제 뭐 12월은 다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뭐 300명이 넘었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보호 인원이 예. 피해자가 보호 피해자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그 우리 여성은 이제 또 이제 폭행 피해자들을 또 여기서 거의 또 이렇게 케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그 긴급 피난 절차 여기 이제 1366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여기를 만약에 입소를 한다라든지 전화 상담이라든지 네. 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폭력 피해를 여성 폭력이죠. 이제 여성이 네. 여성 폭력 피해에 노출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는 가정 폭력, 성폭력, 다 되는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아, 스토킹 스토킹. 범죄, 예. 데이트 폭력. 전부 포함되네요. 그러면 여성들 관련된 거. 여성이어서 당하는 폭력. 그 그런 폭력에 것들은 된다면 일단 위기에 처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런 분들이 정말 갈 데가 없을 때, 또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할 때 24시간 언제라도 전화를 하실 수 있는 곳이 저희고요. 예. 그다음에 전화해서 뭐 그 피해를 당했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 경찰에 신고 여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가장 긴급할 때는 경찰에 112에 신고를 신고해서 해가 도움을 중요하고.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그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뭐 집에 머문다든지 가정폭력 음. 피해자의 경우 집에 머물어서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많고 그렇죠. 그 왜냐면, 성폭력 우려가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저희한테 1366에 전화 걸어서 예.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음. 예, 새벽이라도 밤이라도 24시간 이렇게 현장도 24시간 네, 그 피해자도 보호하지만 그 이제 자녀들도 피해자일 수 있고 그렇죠, 피해자가 그렇죠. 아니어도 또 엄마 손길이 필요하니까 예. 데리고 나와야 된다 이럴 때도 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네. 무료로 숙식 제공하고 하고. 네. 저희가 상담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 네. 1366은 항상 이렇게 문도 열려 있고 네네.
또 이제 그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들 거의 대부분이 네. 이렇게 상담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디 또 타기관에 연계라든지 네. 이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신속하게. 네, 상담도 하고 보호도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이게 뭐냐면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제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더 안전한 만약에 집이 안전하지 않으면 집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재폭력 당할 우려가 네, 그렇죠.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안전한 거처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보호시설을 연계를 해서 쉼터라고 하죠. 네, 네, 그런 데서 쉼터에 이제 머무를 수 보내드리죠. 전국에 있는 전국에 네, 있는. 보호시설을 그러니까 보내드려서 만약에 이제 더 네, 힘들고 또 장기간 이제 입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여기서 또 다른 곳으로 더 이제 또 이렇게 연계도 가능하고. 그럼요. 네. 네, 우리 한국의 가정폭력 피해 지원 절차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외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현장에서 네. 직접 또 우리 발로 뛰고 계시는 우리 센터장님이 또 우리 여성 피해자분들 이렇게 또 희망적인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그 이제 여성 긴급 전화 이제 1366이라고 이제 우리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러게요. 저야 네. 이제 경찰관 또 했기 때문에 네. 1366을 알지만은 그래서 전국에 이제 1366이 한 몇 개소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전체 18개 센터가 18개 운영되고 센터가, 있어요. 네. 광역 단위로 한 개씩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서울 같은 데는 이제 2개 센터가 있네요. 네, 인구가 많으니까 수도권에는 4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 경기도 남부에 하나 있고 네, 경기 안양에 경기센터가 하나 있고 북부에 이제 북부 또 지역의 의정부에 바로 저희 여기 예, 이제 경기 센터가 북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이제 서울센터와 중앙센터 중앙센터가 이렇게 있고. 수도권에는 4개가 있고 네 개가 이제 나머지 이제 광역으로는 광역으로. 한 네.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이제 그 상담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그 24시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우리 그 상담사 선생님들은 좀 근무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네,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네. 우리 경찰관들도 이제 밤샘 네. 근무를 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그렇죠. 힘든데 네. 또 대부분 아마 상담사님들이 여성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아까 이제 앞전에 연계기관이 또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상담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은 어느 곳이 있는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지역 경찰서, 경찰서, 경찰이고, 예, 그다음에 뭐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예,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예, 네, 여러 가지 지역 피해 상담소, 피해 예, 상담소, 성폭력, 성매매, 뭐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가 연계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주 여성 쉼터, 네, 네,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그다음에 뭐 트라우마 치료하는 스마일 센터, 예, 뭐 중요하게 또 해바라기 센터, 예. 다 유관기관 연계기관이죠. 정신보건증진센터도.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여성 긴급 전화 이제 이렇게 136 센터에서는 네, 타기관하고 다 이렇게 연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를 거치면은 네, 전부 다 이제 보호받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정보도 전화로 예. 전화를 걸으셔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는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알게 되시고 그다음에 전문기관 보다 전문적인 전문기관이 이곳에 전화하시면 더 도움을 잘 받으실 수 있다고 저희가 정보도 안내하고 전화번호도 안내하고 직접 연계도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이 중요한 또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네, 이렇게 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을 여성 피해보호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해오고 계시는데 혹시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일하시면서 그 기억나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세요? 좋은 기억도 많이 있고 예, 또 그렇죠. 대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을 그런, 많이 저희가 만나죠. 충격적인 사례로는 정말 어떤 것 예, 좀 남편한테 등에 칼을 맞고 상담을 나오신 가정폭력입니까? 내담자분들이 있어요. 예, 가정폭력이. 그 이혼한 전 배우자한테 칼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등에다 칼을 갖다가 이렇게
예, 칼을 꼽았대요. 꽂았어요. 예, 야. 그래갖고 와서 상담.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렇게 피해를 입고? 아니요, 저희한테 직접 달려온 게 아니라 네. 이제 좀 시일이 지났죠. 시일이 지나가지고 아, 저희가 이제 그 음, 파주 지역에 이동 네, 상담을 나갔는데 그 네. 피해자분이 그런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그게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 충격적이었네요.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 그러니까 전 전 배우자라고 배우자라도 해도, 예, 그렇죠. 전 배우자라고 해도, 가족이었잖아요. 예, 그런 피해자, 아, 그 가해자에게 그렇게 칼을 맞는 정도의 그런, 물론 음, 폭력이 다 어떤 것이 더 뭐 심각하고 네, 또 뭐 언어 있겠지만은 폭력이라고 해서 뭐 미약하고 그러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니지만 정말 칼 맞고 예. 상담 그러니까 현장에, 흉기를 통해서 그렇게 얼마나 또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뭐 이렇게 보호하고 해주셨나요? 아, 그럼요. 당연히 아, 상담하고 뭐 현장 상담도 나가고, 네, 음, 그 피해가 계속되면 안 되니까, 네, 저희가 또 뭐 상담을 음, 통해서 대응 방법이나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음, 적절히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떤 법률, 네, 예, 그렇죠. 변호사라든지, 법률 이제 예, 구조공단 같은 데 변호사라든지, 통해서 그다음에 경찰 신고 절차라든지 이런 이제 어떤 부분들을 사법 처리 예, 부분은 또 경찰 쪽에 다 이제 사법 처리는 됐어요. 예, 됐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 사건 처리가 된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것도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이제 너무나 또 예, 이제 큰 상처를 받고 정말 음, 인간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질 정도로 그러면 그런 예, 어떤 그런 피해자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136 센터에서 이렇게 상담도 네, 해주거나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또 음, 그분들은 또 하루 이틀 사이에 피해가 음,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오랜 치유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지역 상담소에 연계해가지고 음, 이 구조화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연계를 연계를 해드리죠. 해드리는 네, 거군요. 예. 네. 그것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상담소가 하는 일이고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또 이제 혹시 우리 센터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또 센터장님으로서 네. 또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어려운 점 뭐 이야기 하시죠. 뭐 이렇게 뭐 돈이 어려운 없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 사람이 부족한다라든지. 네. 네. 지금 소장님이 네. 그런 말씀을 지금 물어봐 주셔서 너무 반가운 게, 예. 예, 그 24시간 네. 상담이나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3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낮 근무도 돌아오지만 또 늦은 오후 근무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나이트 밤 근무가 네. 있어요. 네. 아침까지 이제 잠 못 자고 그 전화기 앞에서 네. 있어야 되는 그 자체가 그건 힘든 일이고. 체력적으로도 네. 건강이 굉장히 네. 저기 해치겠는데 네, 건강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계되는 60% 정도가 경찰에서 연계가 되잖아요. 네, 그럴 그렇죠. 경우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그 폭력 사태는 이제 주간에도 일어나지만 주로 심야나 야간 때 많이 집에서 일어나거나 뭐 그렇죠. 길거리에서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경찰들이 불시에 들이닥치고 이제 그런 업무 환경인 거예요. 아, 이제 예, 우리 여기 상담센터에 이제 또 어떤 불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네. 이제 우리 그런 일이 경찰관들이 막 비일비재하죠. 바로 여기를 또 방문해 가지고 네네. 이제 또 예. 네, 피해 상담을 진행해야 되고 또 극심한 피해에 노출된 그 피해자들의 생생한 그 피해 그 그 현장의 어떤 묘사를 직접 들어야 되니까 음, 이게 노출이 되죠. 이게 네, 피해자들의 그 울부짖는 이렇게 목소리라든지 그런 그럼요. 걸 듣고 예, 나면 또 생생한 그 피해 자체도 또 현장을 트라우마가 그렇죠. 생기겠는데요. 상담자로서 그런 상담자로서.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상을 입죠. 어, 음, 외상을 입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네 야근 자체도 힘들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이동을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네, 여기 이직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직장을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네, 다른 쪽으로 자리를 ом기신다라든지 네. 여기 또 이제 교대 센터가 근무를 안 하는 곳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좀 늘어나야겠네요, 선생님들이. 네. 그것도 뭐 필요하겠네요. 사람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 좀 좀 단축이 짧아지겠고, 되니까. 네, 짧아지겠고 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뭐 급여가 처우가 좀 나아지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아니 제가 하고요.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뭐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 청소년 쉼터라든지 또 아니면
다문화 또 이렇게 돌봄 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보면은 네. 제일 이제 좀 열악한 게 지금 어떤 급여 부분 그런 네. 보수 문제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음. 근무는 또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복지국가로 가려면은 현실화가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으로 이제 잘 되리라고 이제 보니까요. 네. 그런 힘내시고. 반면에 예. 네, 제가 또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어, 나름대로 이 일을 하는데 상당한 이렇게 보람. 보람과 성취가 있죠. 그렇죠. 네, 그또 어려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상담사 선생님들은 타인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고, 네, 그리고 뭔가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을 돕는데 좀 보람을 그렇죠. 어떤 느끼죠. 보수보다도 네, 네, 또 이제 느끼고, 이런 어떤 네, 우리 선생님들은 자 사명감을 가지고 네,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네, 어려운 분을 도와줘 가지고 그분이 안정된 어떤 가정이라든지 네, 또 이제 어떤 상처를 치유할 때 네. 거기서 또 이제 보람도 이제 느끼고 성취감도 이제 느끼고 이제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어쨌든 제가 또 한마디 첨언 드리면 이 여성폭력 피해가 발생이 되는 그 자체가 그 남녀 차별 의식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여자는 뭐 때려도 된다라든지 예, 아니면 저는 뭐 성폭력 같은 경우도 네, 여성을 어떤 하나의 인격체를 예. 보지 않고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네. 그런 이제 그런 인식이 인식에 잘못된 행동을 어, 불러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성 차별을 해소하는 하나의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 직업이.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아프고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요.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안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화이팅 하고 계시네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자,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민경찰 TV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이제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든지 네. 또 아니면 또 이게 시간 때문에 못한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제 시민경찰 TV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아, 네. 어,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 북부센터에 상담을 하시거나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질문을 해요. 어떻게 1366을 알고 오셨어요? 예. 라고 얘기하면 물론 경찰이 안내해주는 비율도 높지만 이 옆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1366에 전화를 하라고 알려줬다. 그런 누구한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피해 본인 당사자는 1366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옆에 분이 1366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옆에 네. 있는 분들이 그 좀 1366에 이렇게 전화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호를 받은 또 일도 네, 있고. 상담도 받고 보호도 받고 뭐 보호시설도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주변인이 어떤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돕기는 어려워요, 여성폭력 피해자는.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그걸 자기가 입으로 또 밖으로 이렇게 꺼려 노출이 드러내기가 될 수도 있고, 그 힘들어 가해자한테 하시잖아요. 노출이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받기가 어려워요. 예. 그분도 또 피해 대상이 될 수가 그게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네. 2차 피해를 또 이제 네, 그렇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아내를 예. 왜 도와주냐, 뭐, 그래서 막 찾아다니고, 칼 들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 네. 현장이 정말 이렇게 너무 열악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1366에 전화해보세요라고 말만 해도. 그렇게만 이야기해 그분은, 주셔도 예. 어렵고 힘든 분을 네. 도움을 드릴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전화는 그분이 전화를 거는 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1366으로 착신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곳에 됐더라도 가장 거주지 원하시는 곳으로 저희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연결이 돼요. 이게 저희 상담 시스템이 국가정보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그 국가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호전환이 되고 해서 어떤 도움이라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이렇게 또 센터장님께서 우리 이제 시민경찰 TV 시청자분들에게 네. 이렇게 좋은 또 이제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분들이 계신다라면은 꼭 1366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네. 그 1366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어디 보니까 우리가 이제 1년 365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1366은
그러면 하루를 더 근무를 한다고 해서 1366으로 했나요? 이 전화 긴급 전화가 또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정도로 우리 1366 센터가 우리 어떤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네. 365일이 1년이지만은 우리는 네. 하루를 더 뛰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네, 그럼요. 이 365일에 하루를 하루를 더하여, 더해서 더하여 음, 그 일을 한다. 한다 어려운 분들 네, 도와주고 도와드린다. 있다. 네, 어려운 분이라고 야, 하면 그게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음, 모든 대상은 아니고 그렇죠. 여성폭력 피해에 피해자. 노출된 아, 피해자분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너무 범죄로부터 잘하신다. 여성폭력 피해자 네, 피해자. 우리 1366 꼭 노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이제 하디시 코너 여성 긴급 핫라인 우리 여성 긴급 전화 1366 경기 북부 센터장님과의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7번째 박병무와 함께하는 심경찰 TV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